번째 시간으로 이 제목이 일단은 미토콘드리아. 저 사실은 이제 저거 보고서 저거 나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처음이라고 이렇게 좀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저 근데 일단 요즘 일단 저 미토콘드리아라는 그런 그 말이 이제 특히 이제 암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일종의 핫한 네,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에 관해서 여기 제가 제목을 이제 암치료 디코딩이라는 건 이제 암호 해독이라는 뜻인데 그 열쇠 미토콘드리아 그 정도로 좀 중요해지고 있어요. 한번 일단 요 개념을 한번 잡아보시고 그리고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치료가 어떻게 될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면역 주사 뭐 맞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관련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약간 좀 우울한 얘기 좀 약간 하면서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좀 유명한 얘기예요. 1970년대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라고 70년대면 꽤 오래 사신 분들은 잘 아시죠? 꽤 오래 사신 분들은 나도 좀 오래 살아서 70년대 대충 얘기는 아는데 암과의 전쟁을 그때 선포했어요. 저게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그때부터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이제 암을 정복하기 위한 그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싶었는데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암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 라는 의미인데 저기 1990년대 한 중후반쯤 되면 뭐 저런 의학 저널에도 실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암과의 전쟁은 뭐 실패로 끝났다 뭐 이런 의견도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70년에. 근데 천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그게 희망이 좀 굉장히 희망찼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는 뭐 생화, 분자생물학에서 유전자, DNA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엄청나게 그때 막 이제 막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해서 언젠가는 암에 대한 유전자로 해결될 거다라고 뭐 게놈 프로젝트니 뭐 90년대 유명했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재발과 전이 이런 문제 해결 안 되고 이제 이런 이제 자꾸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회의론이 좀 나오고 오늘의 주제가 요 지금 이제 암은 대사 질환이다. 영어로는 메타볼릭 디지즈라고 하는데 이런 책도 있어요. 책도 있고 해서 일단 요게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은 대사 질환이다. 자, 그럼 이제 저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제가 풀어갈게요. 무슨 말인지. 이걸 알려면 이제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암의 원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바우어 이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오토바르그룹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거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바우어 이론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암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론이고 저 이론에 의해서 현대의학 우리가 수소를 항암 방사하는 현대의학의 주된 치료법들이 저기서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이론이 있었냐? 그게 아니고 암은 산소의 부족과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주요 원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오토바르그룹 이분도 보니까 1931년도에 노벨상을 타신 분이래요. 만만한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제시한 분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계속 연결됐어요. 즉 산소의 부족이 있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고 유전자의 돌연변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결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제 보면은 나중에 치료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제 큰 흐름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었다는 거. 자, 이제 오늘부터 이걸 이해하시려면 지금 그려져 있는 세포를 이제는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 특히 암 진단받고 나서는 저 세포 수준에서 이제 암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세포 수준에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암을 저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이나 이런 거 이해를 잘 못해요. 자, 세포를 이해해야 돼요. 세포. 학교 다닐 때 좀 들었었는데 까마득하죠? 그런 분도 있고 외신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는데 자 간단하게 제가 핵심은 짚고 넘어갈게요. 세포는 우리 몸에 한 60쪽에 있다고 하죠. 우리 몸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의 구성 성분을 보면 자 가장 중요한 우리 흔히 핵, 저 안에 DNA가 있다고 하죠. 여기 세 가지 해놨어요. 그리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둘러싼 막을 세포막 정도로 하는데 자 오늘의 주인공이 그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세포질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세포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것만 아셔도 돼요.
복잡한 거 난 복잡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밑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하는 발전소다. 엔진이다. 또 한 가지 말 뭐 똑같은 말이지만 에너지 공장이다. 이 정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세포에서 하는 역할이 에너지 발전소, 에너지 공장이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호흡 과정이라고 이제 뭐 이런 대사 과정 이걸 좀 말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두 가지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호흡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호흡, 내호흡. 어려운 거 아니야. 잠깐 쉬워요. 외호흡은 우리 그냥 폐. 들어오면 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이런 거를 이제 외호흡이라 하고 이게 이제 피를 돌아서 조직세포에서 또 이루어지는 거를 저거를 내호흡이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죠. 산소가 필요니까 산소 들이마세요. 그리고서 나중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 내보내. 이 과정이 그건데 자 저거를 이제 외호흡과 내호흡 과정으로 두 개 크게 이루어진다. 알아도 몰라도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저 개념 잡아드리려고 저 말씀드리는 근데 저 내호흡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포호흡이에요. 세포호흡에서 하는 거 바로 이게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우리가 에너지 대사가 뭐야 또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암은 대사 질환이라고 했을 때 바로 저렇게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이제 밥을 먹죠. 그럼 이제 영양소가 들어와요. 뭐 이제 다 분해돼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분해돼서 이게 세포로 들어가면 그게 산소와 결합돼서 저 미토콘드리아에서 저런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게 그걸 바로 우리가 에너지 대사라고 해요. 저걸 또 다른 말로 세포호흡 과정이다. 이걸 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저거 하려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복잡한 그림 했는데 이거 뭐 몰라도 알아야 되고 제가 이거 그때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중요한 거라서. 세포호흡 과정은 세포에서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해당 과정. 해당이라는 거는 당을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당을 분해. 두 번째는 TCA 회로라는 게 있어요. 저 크랩스 그 회로라고 해가지고 저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저건 정말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TCA 회로 거쳐서 전자전달기에 거쳐서 이 3단계로 거치는 세포호흡인데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다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포가 있고 이 세포질에서 들어오고 지금 이 그림이 미토콘드리아가 돼 있잖아요. 결국 이제 세포로 들어왔어. 정신물이. 쉽게 말해서. 그럼 이제 세포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포질에서 일단 해당 작용이라는 게 일어나요. 만약에 포도당이다. 그러면 저 피루부산이라는 거 몰라도 되지만 좀 더 그냥 뭐 어렵지 않으니까 피루부산 하나 되고 제가 바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아까 말한 TCA회로 삥 돌고 나서 전자전달기에 거쳐서 이제 에너지를 발생하는 건데 에너지 저기 밑에 ATP 나온 거 봤어요? 저거 보신 분 있죠? ATP 저거. ATP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당 과정 해놓고서 한 번째 포도당으로 피루부산 두 번째 만드는 과정이다. 해놓고 이 ATP, TCA회로 이게 정말 유명한 저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의대를 들어가거나 어떤 저는 이제 저 관련된 생화학과나 뭐 이제 그런 데 가서 시험 보면 항상 저거 이제 다 외우게 하는 시험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회로예요, 저게. TCA 회로, 아니면 크랩스 회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과정.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게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산소를 수비해서 분해되는 과정, TCA 회로인데, 여기서도 두 개의 ATP가 생겨나고, 마지막 전달기로 가서 34개의 ATP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저 ATP가 바로 그 에너지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 단위. 가서 막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포도당에 이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 ATP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해요. 저거는 우리말로 ATP 뭐냐면 아데노신 트리 포스페이트 약자.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해요. 그냥 ATP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 몸의 에너지 단위구나. 그래서 토탈하니까 포도당이 하나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아까 두 개 34개 합쳐서 38개가 생겨나요. ATP가. 그만큼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게. 포도당 하나가 들어가서. 제가 요게 미리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요게 지금까지 얘기가 정상세포인 경우. 정상세포는 저렇게 일을 한다.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암세포. 그럼 얘는 암세포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연구해봤어요. 봤더니 정상세포와 다르게 미토콘드리아도 뭔가 찌글찌글하고 형태도 이상하고 숫자가 이상한 형태에 취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암세포 달라요. 이렇게 또 연구해봤더니 정상과 이 세포를 해보니까 저 미토콘드리아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밝혀지면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나온 거예요. 괜히 사람들이 무슨 뭐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암세포가 좀 다르더라. 그 중에서 중요한 미토콘드리아 모양이 좀 찌그러지고 막 숫자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요 그게 뭐냐면 세포 분열을 하는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정상세포 세포 분열하면 그냥 똑같이 정상세포로 돼요. 근데 암세포제는 분열했을 때 정상세포로 변해주면 되는데 똑같이 암세포로 저렇게 분열해 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다음에 나오는 거. 이번에는 사람들이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하는 게 저런 거예요.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세포에 이식을 해봤어요. 정상세포는 핵이 있겠죠. 그러니까 핵이 중요하냐,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냐, 쉽게 말해서 그걸 한번 해본 건데, 해보니까 암세포로 종양이 증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암만 정상적인 핵을 갖고 있었어도 암세포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니까 제가 암세포로 변하더라. 또 밑에는, 이번에는 암세포에다가 정상세포 미토콘드리아를 심어보니까 똑같이 저것도 정상세포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서 그냥 정상이 되더라. 결과 저 실험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 유전자 핵이 들어있는 그거보다는 세포질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 역할이 좀 더 큰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이제 그 과학자들의 추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나온 거지 괜히 저거 사람들이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저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그런 재미난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암세포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암세포는 지금 말한 대로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와 기능이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니까 얘가 아까 우리가 그 정상 호흡할 때 열심히 그 효율 좋은 미토콘드리아 이래서 ATP에다 몇 개 만든다 그랬죠? 38개.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일 잘하는 애들은. 근데 얘는 그런 아까 정상적인 세포 그런 호흡을 못하고 제가 이렇게 발효라고 해서 봤죠. 발효. 쉽게 말해서 암세포는 산소를 이용을 못해요. 산소를 이용을 안 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서 38개나 되는 그런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들었다면 정상세포는 얘는 암세포는 세포를 산소를 이용하지 않은 그것다가 우리가 발효라고 해요. 발효라는 저효율 에너지 대사를 젖산이라고 했는데 저기 발효도 몇 개가 있어요. 뭐 젖산 발효도 있고 알코올 발효도 있는데 그런 이제 그거를 사용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암세포가 그러면 저기서 이제 나오는 ATP는 아까는 38개였는데 쟤는 단 2개만 ATP가 나와요. 저 발효랑 과정 통해가지고 산소 없이 나오는 거. 저 젖산 발효가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힘든 운동할 때 있잖아요. 아주 정말 힘든 운동, 격렬한 운동했을 때 그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게 젖산 발효예요. 그때는 산소 없이 무산소 운동이잖아요. 그때 해가지고 저 생기는 게 젖산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저거 발효. 그래서 그때 젖산이 폐혈질이라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런데 자 암세포는 사실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암세포는 이제 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자꾸 뻗어나가야 되니까 막 여기저기 막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겨우 2개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을 정상세포보다 엄청나게 미친 듯이 그래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포도당이 많이 필요해야 그래야 겨우 그만한 ATP를 만들어줘.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포도당을 좋아한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포도당 먹는 하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기름 먹는 하마라고 물 먹는 하마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같은 ATP 그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차가 좀 오래된 차, 연식된 차는 똥차잖아요. 기름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만큼 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 효율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당은 엄청나게 많이 섭취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그래서 정상세포보다 엄청난 시간을 소모해요. 자, 아까 제가 잠깐 호흡과 발효 차이 잠깐 이거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저 호흡을 산소호흡, 유기호흡이라고 해요. 저거는 이제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흡. 아까 그래서 38 ATP가 나오는 아주 정상적인 호흡이었지만 산소 없이 하는 호흡, 그게 아까 발효라는 거, 이 개념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 썩는 거 있잖아요. 썩는 것도 저것도 마찬가지로 유산소 호흡의 일종이에요. 미생물 자리에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그럼 개념만 잡아주시고 에너지가 틀리다. 얘는 38개나 되는 고효율, 쟤는 2개의 단순히 효율이 낮다. 페트 검사 아시죠?
우리 환자분들 다 폐쇄 검사 하시죠? 네. 암세포가 아까 뭐 좋아한다고 했죠? 포도. 포도당을 좋아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 포도당을 주변보다 높은 비율로 섭취하는 부위를 영상으로 진한 붉은색으로 확인하는 그 검사 원리가 바로 PET 검사예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암세포가 어쨌든 미친 듯이 정말 포도당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단 거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이런 얘기 다 근거 있다니까. 암세포가 다 하죠. 먹어도 어떤 분들 살아남잖아.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케시아, 악액질 그 상태들이 그건 암세포에 굉장히 세력이 강할 때 다 끌어가잖아요. 바로 그 이유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인데 오늘 이제 준비한 게 여기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는 어차피 저걸 무슨 뭐 이론적으로 저걸 공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당장 이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러면 저 원인을 알면 우리가 이제 치료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나와요. 요즘 이제 저쪽으로 방향이 많이 틀어져요. 암은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그쪽에 논문도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저걸 이제 우리 암뿐만 아니라 당뇨 포함해서 저걸 현대의학 전공하신 그런 의사분들도 저 연구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근거도 많이 하고 근거도 많이 제시가 되고 실험 통해서도. 그래서 자 암의 원인을 아까 처음에 얘기한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제 대사질환 저 말이 의미가 좀 뭔지 알겠어요? 유전자에 의한 그런 유전자 질환이라기보다는 대사질환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생겨서 결국에는 세포지 에너지 대사가 결함이 생겨서 생기는 그런 대사질환으로 요즘 보는 관점에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또 저거의 관점에서 그러면 저렇게 해보면 한 가지 이렇게 치료법들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요즘 뭐 암병원 가보면 뭐 거의 비슷해요. 무슨 뭐 면역 주사 이런 거 다 비슷하고 뭐 이거 왜 하고 다 비슷한데 이런 개념을 잡고 하셔야 돼. 하십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럼 미토콘드리아 정상으로 만들어 가는 쪽으로 가면 되겠네 라는 게 일단 쭉 나올 거고 그럼 미토콘드리아 정상을 만든다는 것은 일단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복구를 해주면서 숫자도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네 이런 쪽으로 되면서 결국은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좋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게 치료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암을 바라보는 이 관점에 따라 물론 현대의학에서 지금 하는 우리가 그 수술, 항암 방사, 이 표준 치료라고 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미 생긴 덩어리, 암 조직 떼버리는 데는 사실 그만 필요가 있는 거 없어요. 그거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하자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암에 꼭 유전자에 대한 그 질환이냐, 저기 뭐 대사 질환이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것도 근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꼭 흑백 논리로 꼭 이것 맞고 저거 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거에 대한 그런 근거. 요즘 의학에서 화두가 그거예요. 그 에비던스 베이스트라 해가지고 뭔가 근거가 어딨니? 이런 거 자꾸 이제 근거를 자꾸 대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하면 자 암이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에 의해서 세포 에너지 대사 장애가 생겼고 실제적으로 암세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4가지 문제, 고혈당 문제, 만성 염증 문제, 저산소 문제, 저체온 문제 이런 것들이 딱 이제 문제가 이제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 결국은 이렇게 치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몸에 제가 표현을 그냥 면역을 상승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에서 하는 표준치료 수술 항암 방사 했죠. 그러면서 저런 것들이 같이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시되는 게 자, 그럼 뭘 먹을 건가? 어떻게 먹을 건가? 운동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활 그 패턴, 라이프 스타일 무슨 큰 돈 들이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요.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저 문제. 고산소 저산소네? 그러면 산소가 좋은 산소가 필요한데 지금 알다시피 도심에 산소는 많이 오염돼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숲으로 자꾸 가자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근거가 다 생긴다니까. 왜 저걸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암산혈이라고 내가 밑에 이제 치료했는 몇 가지 제시를 한 거는 이제 그래도 그 중에서 암산혈 효과 있는 거 오렌지 주방열 치료 고용량 비타민 C 지난주에 한번 봤죠.
고용량 비타민 C만 해도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치료에서는 그 산소 그런 공급한다는 거 이거 같이 해서 병행이 돼서 이제 한다는 거고 이런 논리가 있어요. 암이란 씨앗이 똑같이 뿌려져요. 사람들한테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암이 발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암이 발병 안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바로 그 우리 몸이라는 밭의 차이를 얘기를 해요. 바로 저 위에 게 바로 그 밭을 좀 바꿔보자고 하는 거예요. 체질에서. 그래서 암세포가 들어오고 암세포는 매일 생겨납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씨앗이 들어와도 그 암세포를 그 씨앗을 처리해낼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암은 바로 대사질환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이제 저 한 가지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고 뭐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같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일단 준비했습니다.